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TTC 파운데이션의 정현우라고 합니다. 그 오늘 하루 종일 키노트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 키노트가 제일 순박할 거예요. 흰 배경에 검은 글자 그리고 조금의 이미지 정도가 다고요.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토큰 이코노미가 만났을 때 비로소 블록체인의 매스 어댑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제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 로직이나 이런 것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캐치프레이즈로 쓰는 거예요. Building for Billions라고 얘기하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주도에서 했었던 UDC에서도 이 캐치프레이즈를 얘기를 했었고 올해도 이 캐치프레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이 캐치프레이즈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간단히 TTC 그리고 TTC 위에 있는 에이컨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어떻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TTC와 ACN이 함께하는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소셜과 관련된 얘기라서 TTC 블록체인과 에이컨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우선 TTC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퍼미션리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토큰 이코노미의 결합이 뭔가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개발하던 과정 중에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이나 심지어 EOS나 다양한 그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쓰기도 어렵고 스케일러비리티 이슈도 많고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멀티티어 BFT 디포스에 기반한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티어가 나눠져 있는 BFT 디포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더 많은 채굴자들이 그 채굴을 그 컨센서스를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스터 네트워크와 슬레이브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크로스 체인으로 연계를 함으로써 크로스 체인을 통해서 저희는 슬레이브 체인을 계속해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스케일러비리티 이슈를 생각보다 크게 많이 개선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산, 디지털 애셋은 모두 마스터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게 되고 소셜 활동을 통한 이런 비헤이비어들은 모두 다 슬레이브 네트워크 위에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이드 체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게 그 슬레이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채굴자와 마스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채굴자가 같은 채굴자예요. 그래서 마스터 네트워크를 채굴할 기회를 얻을 때 비로소 슬레이브 네트워크를 채굴할 수 있게 되고, 슬레이브 네트워크 채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채굴 보상 또한 마스터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로직을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는 그 월렛과 그 연동되는 SDK 등을 통해서 개발자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훨씬 쉽게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왔고요. 숫자를 하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 디포스 기재 운영에 필요한 투표 채굴자를 뽑는 그런 대표자 선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투표 참여율이 지금 47% 수준입니다. 기존에 지금 알려져 있는 EOS 대표적인 디포스 프로젝트죠. 같은 경우에는 약 36%, 7%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렛을 통해서 매우 손쉽게 이제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발행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지금 투표를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게 TTC 코인 자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컨 프로토콜이에요. 원래 주제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건데 왜 갑자기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컨 프로토콜은 에이컨은 한국말로 하면 도토리예요. 도토리 프로토콜이고요. 저희가 정의하는 방식은 탈중앙화된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를 갖춘 토큰 인센티브를 갖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을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글을 올리거나 코멘트를 달거나 라이크를 누르거나 혹은 신고를 불량한 게시물에 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된 게시물을 심사를 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의 기여가 투명하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그 기여도가 계산이 돼서 보상을 받게 되는 약간 그런 식의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은 사용자들이 한 커뮤니티 안에서의 어떤 컨텐츠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기회를 사용자들한테 준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의 자치 제도,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까지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용자들이 그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자치권,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자치권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이컨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 8월 8일, 올해 8월 8일 약 한 달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8월 8일부터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이 됐고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T가 붙어 있어서 앞에 있는 타는 타타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예요. 중국에서 베이스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왔던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가입자가 지금 한 1,600만 명 이제 좀 넘어가고 있고 기본 전체적인 유저 베이스의 많은 부분은 중국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타는 타타라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TTC 커넥트라고 하는 월렛입니다.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TTC 블록체인을 위한 월렛이고요. 이 월렛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고 자산을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경험해보기 위해서 이 앱이 2개가 필요가 하고요.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타타를 가입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 서비스 안에서 바로 바인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페이스북 커넥트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로그인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타타 안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듯 이게 TTC 커넥트랑 바인딩을 하게 되면 타타 안에 있는 유저 아이디와 TTC 커넥트에 있는 월렛 아이디가 연동이 됩니다. 물론 이 연동 과정에는 KYC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뷰징 이슈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KYC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동이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쓰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을 올릴 수 있고 코멘트 달 수 있고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매일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타타 안에 있는 보상 페이지입니다. 이건 제 거고요. 저는 나름 열심히 포스팅을 하는데 어제는 저에게 보상이 852개의 에이컨이 나왔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제 타타 안에서 히스토리로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TTC 커넥트입니다. TTC 커넥트는 그냥 블록체인 지갑이죠. 그래서 이 지갑에 어저께 제가 활동한 내역이 이미 저에게 보상으로 제 지갑으로 이미 들어와서 제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으로 이미 전환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852개 에이셋이 어떻게 양쪽으로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직접 지금 다운받아서 연동을 하면 매일매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보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걸 통해서 받았는지도 알 수 있죠. 저희가 오픈 테스트를 8월 8일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8월 9일에 올린 한 컨텐츠는 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거 하나로 저는 3,700개 에이컨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누른 라이크는 어떤 글을 라이크를 눌렀더니 이 여기를 통해서 저는 10개 ACN을 보상으로 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서버 안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그냥 적당히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투명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다 기록이 되고 있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fair하게, 매우 공평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코멘트를 달거나 불량한 컨텐츠를 신고를 할 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받는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신고한 컨텐츠를 직접 심사에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량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 신고가 valid하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신고된 컨텐츠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 또한 자동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광고와 관련된 것도 보상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안에서 광고를 보거나 광고 안에서 인터랙션을 하거나 했을 때 광고주들이 지급하는 광고비의 일부분을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광고주 입장에서도 자기가 낸 광고 비용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돼서 나가는지를 훨씬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련의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약 한 달 정도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토큰 이코노미가 잘 돌아가게 되면 첫 번째로는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의 사용자들이 훨씬 더 액티브하게 활동을 할 거다. 훨씬 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여가 매우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가 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고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불량한 게시물에 이런 것들이 자정 작용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훨씬 더 건전한 생태계가 소셜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불량 컨텐츠를 심사하던 파트타이머들이 한 15분 정도 계셨는데 이 시스템이 연동되고 나서는 지금은 한 분이 그냥 검증 정도만 하면 되게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일이 많은 일하는 방식이나 협업하는 방식이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많이 분배가 되었고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저희는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서비스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가설이고요. 심지어는 저희는 한 서비스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따로 또 함께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이제 그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에이컨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이해 당사자가 하나의 토큰, 하나의 프로토콜 위에서 일을 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대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충분히 잘 아실 텐데 한 기업 안에서도 다른 부서들끼리는 이해가 다 다릅니다. 인터레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경쟁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발생하고 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회사의 기여가 높은 것 같은데 대우를 더 받지 못하나? 약간 이런 식의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죠. 이게 다 정보 비대칭 때문이고요. 심지어 소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다 다르고 그 국가 안에서도 사용자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얘기하는 자기의 기여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서비스들한테 더 잘 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중국 사용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 더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가 이제 막 들어왔다고 거기다 너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그 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협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에이컨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서비스들이 이 프로토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기여를 얼만큼 했는지가 블록체인 위에 다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내용들이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중간에 관리하는 누군가가 마음을 바꿔서 누구에게 더 준다던가 덜 준다던가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가 믿고 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따로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연동된 서비스들이 지금 연동 혹은 연동을 준비 중인 서비스들이 지금 7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5개, 4개에서 5개 정도는 올해 연말까지는 모두 다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고, 첫 번째 타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오픈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얼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관련된 서비스인데 주요 사용자가 영국이랑 미국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미 개발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픈 베타 서비스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버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동 대기 중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특히 이 업계에서 있는 분들은 아시는 코박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20대, 30대 청년들이 매우 많이 쓰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뭐 피키캐스트, 그리고 오븐스탁, 속닥,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그 질문, 그러니까 지식인 비슷한 서비스죠. 인도네시아 사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지식인 유사한 서비스인 인포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이컨과 연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서비스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그 하나의 에이컨 프로토콜을 위해서 협업을 하게 될 거고요. 하나의 솔루션이 같이 연동이 될 겁니다.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플라잉 휠이에요. 혹시 플라잉 휠이라는 개념을 잘 아시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한 서비스가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내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데 필요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 저희가 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More Acon Alliance Steps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에이컨 얼라이언스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바로 연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에이컨을 연동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나거나 성장하는 것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전체 에이컨 프로토콜의 유저 인게이지먼트가 그런 식으로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증가하게 되면 소셜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 광고가 같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사용자들을 공유하는 애드 네트워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주들은 에이컨을 구매를 해서 그걸로 광고를 집행하게 되고, 그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이컨은 다시 사용자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광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또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이 에이컨의 가치를 어쩔 수 없이 끌어당겨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과정은 선순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보상의 가치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인한 토큰 이코노미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고, 그 과정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빨리 활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저희는 이제 긍정의 선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과정을 계속 증명함으로써 저희와 함께 하지 않는 다른 신생 SNS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가의 서비스들도 저희와 함께 하려고 더 유입이 되면 사용자가 더 빨리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증가나 그 액티비티 증가는 훨씬 더 빨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픈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이게 로직대로 정말 잘 돌아가는지 그걸 증명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버그와 싸우고 있고 매일매일 생기는 오류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에이컨이 잘 되면 도대체 TTC랑 뭔 상관인가 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또 Growth of Acon Protocol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에이컨을 통해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컨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모든 사용자들은 TTC Connect 월렛이라고 하는 지갑과 연동을 해야 돼요. 그 지갑 안에서 KYC를 진행을 해야 비로소 그 타타 아이디와 제 TTC 커넥트의 월렛 주소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용자들이 저희 월렛의 사용자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그 트래픽이 자연스럽게 그 월렛으로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 트래픽이 단순히 쌓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뽑아서 그냥 거래소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다른 서비스를 또 써보게 되죠. 게임이나 혹은 그 안에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나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는 훨씬 더 많은 뎁 개발자들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2010년, 2011년에 혹시 나이 표시가 많이 나나요? 2010년, 2011년에 혹시 아이폰에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당시에는 앱을 웬만큼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리기만 해도 수십만, 50만, 100만 다운로드가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애플이 딱히
어떤 개발자들을 모셔와서 여기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아도 인디 개발자든 이런 분들은 뛰쳐나와서 앱을 만들어서 그냥 올렸죠. 그런 식의 타이밍이 블록체인에서도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자들이 움직이는 적어도 제가 개발자 출신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생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와서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거기로 트래픽이 더 몰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TC나 ACN을 홀딩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TTC 커넥트라는 한 월렛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서비스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TTC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포크해서 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기존의 솔리디티 기반으로 게임을 만드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손쉽게 포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TTC 월렛 안에서 그래도 바로 연동이 되면 바로 결제 시스템까지 붙여서 뭐 게임을 진행한다던가 다른 식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트래픽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트래픽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트래픽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개발자들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게임이나 솔루션 이런 것들이 서비스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걸 쓰는 사용자들은 또 더 많아지죠. 마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앱스토어에서 게임들이 많아지니까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고, 그래서 아이폰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개발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았던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저희한테서 일어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에이컨 프로토콜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용자들을 TTC 생태계로 끌어당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분명히 개발자들이나 서비스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 과정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TTC 이 그로스에 필요한 플라잉 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너무 잘해주시고 PPT도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좀 험블하게 했는데요. 이게 저희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를 뜬 TTC 스캐너입니다. 이게 TTC 스캔은 TTC 블록체인을 볼 수 있는 익스플로러고요. 저희가 지금 계정이 이제 220만 개가 이제 막 넘었는데, 저희가 200만 개 계정이 새로 늘어났는데 채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타타의 사용자들이 연동을 통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계정이 늘어나는 약간 그 정도 수준에 있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이 업계에 던져주는 의미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베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그들이나 오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정리된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오픈 서비스를 정말 시작할 때 그때는 좀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직설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어카운트가 200만 개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나 속도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 옆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투표 참여율이 전체 TTC 서플라이에 비해서 지금 투표 참여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 1년간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고, 작년 이맘때쯤에 제주도 UDC에서 제가 발표를 했을 때는 TTC 커넥트가 베타 서비스 정도였습니다. 베타 서비스도 아니었죠. 엄밀하게는 데모였고요. 제 휴대폰에 깔려 있는 앱을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런칭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이제 저희 테스트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이제 런칭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자들이 훨씬 손쉽게 에이컨 프로토콜과 연동할 수 있는 에이컨 프로토콜 SDK가 작년 10월에 저희가 런칭이 됐고요. 릴리즈가 됐습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되게 쉽게 연결할 수 있고, 그렇게 연결함으로써 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이 손쉽게 저희 TTC 블록체인의 슬레이브 네트워크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12월 말에는 TTC 페이라고 해서 기존에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들이 결제 시스템을 만들 때 그냥 SDK를 붙임으로써 그냥 바로 TTC로 결제가 될 수 있고, 그 결제 과정에서 뭐 주문 정보나 여러 가지 등을 연동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저희 12월에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마지막 날에
저희는 그 메인 네트워크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저희가 한 열흘 동안의 안정화를 거치고 나서 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을 선발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네, 중간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위에서 슬레이브 네트워크도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희는 지금 런칭이 정식으로 돼서 지금 모든 보상 자료나 데이터들이 지금 슬레이브 네트워크에 다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8월 8일 에이컨 프로토콜이 오픈 베타가 이제 타타를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저희가 티그리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Decentralized Finance Solution을 개발을 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TTC 에코시스템만을 위한 탈중앙화된 금융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TTC나 에이컨 같은 TTC 위에 있는 토큰들을 담보로 삼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테이킹 서비스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 스테이킹 서비스의 말은 TT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TTC 네트워크가 운영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고 그 기여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TTC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투표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해서 훨씬 더 많은 투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은행으로 치면 저금과 비슷한 서비스인데 저희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은 그냥 스마트 컨트랙에 집어넣기만 하면 알아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매일매일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사실 TTC나 에이컨의 홀더들이 TTC를 지금 당장 팔거나 처분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TTC나 에이컨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가치가 계속 더 커질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그 인프라를 저희가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프라이스의 하방 압력을, 셀링 프레셔를 많이 낮춰주게 됨으로써 TTC 위에 있는 그 토큰 이코노미가 갑자기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움직여서 토큰 이코노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하는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토큰 이코노미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실생활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응용성을 훨씬 더 크게 높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은 되게 복잡한데요. 저희는 항상 개발을 해서 그냥 프로덕트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희 지금 9월 중에 오픈 베타로 아마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이미 개발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지금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TC를 가지고 계시거나 에이컨을 통해서 에이컨 보상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금방 티그리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또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성공을 하려면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사용자가 있어야죠. 사용자가 없는 서비스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발자들은 어떤 기술적인 완결성 그런 것들을 통해 위해서 개발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은 돌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지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있으려면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 서비스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는 당연히 매우 견고한 플랫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동시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에이컨 프로토콜과 그리고 그것과 연동된 에이컨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이끌어오고 그 사용자들 보고 온 뎁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의 역할을 티그리스 프로토콜이 할 것이고, 그 밑에는 TTC 블록체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동시에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림을 좀 바꿔서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한 번 더 해보면요, 이건 이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에이컨 얼라이언스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컨 얼라이언스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에이컨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토큰 보상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서비스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이컨 프로토콜이 잘 돌아가게, 맞물린 에이컨 프로토콜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에이콘 프로토콜이 잘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나온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TTC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큰 톱니바퀴가 잘 돌게 되면 그것과 연동된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티그리스 프로토콜 그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TTC 블록체인과 연동되어서 함께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Building for Billions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될 것이라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계속 이 내용을 믿고 있고, 지금 개발이 완료된 이 많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해왔다라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세한 내용들은 각지 홈페이지가 다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보셔서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네,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내용도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 정현우 CEO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정현우 CEO님께 들어온 질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안 보이는데, 그 어뷰징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픈 베타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고 아직 한 달이 좀 덜 됐는데 보상을 주는 곳에는 항상 어뷰징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운티를 진행할 때도 이미 겪어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걸 방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위에 나는 분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뷰징을 막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타타 가입하는 프로세스 안에서의 캡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으로 한 대량 가입 이런 것들을 이미 막아둔 상태고요. 그거는 TTC 커넥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TTC 커넥트와 타타 간의 연동, 그리고 이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간의 연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KYC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KYC 과정에는 저의 신분증과 제 신분증과 함께 TTC라고 쓰고 오늘 날짜까지 찍은 사진을 올려야 KYC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KYC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외에도 일단 사용자들이 게시물을 신고하거나 하는데도 보상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더 열심히 그런 어뷰저들을 잡아주십니다. 그분들께서 알아서 신고를 더 하시고 신고에 대한 심사까지도 알아서 더 하시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정작용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또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타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수많은 컨텐츠를 계속 처리하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도 머신러닝이랑 연계돼서 필터링하는 기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뷰저들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것들을 통해서 어뷰징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솔루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 SNS들은 UI나 UX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신규 유저들을 확보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DAU들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플랫폼들의 사용자 그리고 D앱 개발진의 유치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TTC에서는 어떤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에이콘 얼라이언스 DApps를 끌어오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한 서비스가 원래 창업이 힘들잖아요. 여기서 창업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서비스 개발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서비스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건 힘듭니다. 그건 소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업계에서의 많은 시도들은 일단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앱을 만들어서 사용자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플레이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약간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앱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이 알아서 오겠지가 저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사용자를 갖추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과 협업을 하자. 이게 꼭 이 보상을 위해서 오는 사용자들이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고 보상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미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그 서비스에
에서 돌아가는 사용자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용자들과 함께 하자라고 한 게 이제 저희의 전략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에이콘 프로토콜 통해서 그 서비스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가게 하자, 훨씬 더 빨리 크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출발점 측면에서는 좀 달랐던 것 같고요. 현재 그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그 블록체인 기반 SNS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아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처음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처음 만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상이 있든 없든 간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그 어떤 서비스보다 만들기가 어렵고 일정량 이상의 네트워킹 이펙트를 만들기가 어려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기가 힘든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CN 상장 일정이나 마켓과 관련된 계획은 없습니까? 그 아마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 같은데, 그 필립이 항상 하는 말이 저희 필립이라고 저희 커뮤니티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랑 똑같아요. 모든 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거래소만의 권리고요. 저희는 대기할 뿐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는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들을 원하냐? 그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사용자들을 갖추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나 그런 것들은 항상 큰 사용자 규모를 가진 서비스들과 함께 협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이머징 마켓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한국도 물론 중요한 시장이죠.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마켓에 다양한 이머징 마켓,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자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거래소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걸 상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보다 저희는 프로덕트를 잘 만들어서 이 프로덕트가 저희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기획했던 대로 잘 돌아간다는 걸 증명해내면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성장할 거고 사용자들도 모일 거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알아서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교과서적인가요? 뭐 하여튼 이 질문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대답도 못한다는 걸. 뭐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 정도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통해서 한중일 유저들에 대한 보상이 검증되고 신뢰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전 자체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도 각 유저의 기여도나 알고리즘을 다 공개하고 계시지 못하리라는 가정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실제적인 검증은 어려울 것이라 우려되는데요. TTC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개되는 데이터의 수준은 어떠하며 실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저희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 위에서 서비스들이 기록이 되고 데이터들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로 데이터는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들어온지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버그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해결 과정에 있어서 그 리워드 엔진과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을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은 개발이 완료돼서 정식으로 이제 런칭이 되고 나면 아마 GitHub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공개가 또 될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비중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로직은 공개가 될 거고요. 물론 일반 사용자들이 그걸 다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모든 로직을 모두에게 다 보여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적정한 툴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놔두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신뢰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비트코인이 누가 막 찍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아무도 그렇게 걱정 안 하시잖아요. 누군가는 채굴을 하고 있고 그 채굴이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고 어떤 로직을 통해서 나오는지를 모두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걸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큰 이슈를 제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공개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의 데이터 그리고 모든 계산이 지금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밖에서 블록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오프체인 계산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모두 다 그냥 서버에서 계산한 다음에 토큰만 온체인으로 뿌리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부분의 과정이 다 온체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가능하면 온체인에서 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슬레이브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이런 크로스 체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많은 데이터 양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서 Q&A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정현우 CEO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